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 3학년도 수능 완성 문학 유형 3번 고시 세트. 세트라기보다는 설명문하고 섞여가지고 좀 특이하게 오전시가를 4개를 집어넣고 설명을 중간에 넣은 이런 방향이고, 작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실제 수능에는 나올지 말지는 모르겠고, 나오면은 좀 읽는데 좀 빡빡하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보기가 떨어지든가 작품 따로 있든가 그러면은 금방금방 읽을 수 있는데, 이건 막 섞여 있으니까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지.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쉽게 임 그리움 세트에다가 뭐 시조 3개 가사 하나, 간단한 것들이니까 빠르게 내용 정리만 하고 지나가면은 될 것 같고, 그 유명한 맨 끝에 이옥봉의 한시 요사의 안부를 묻노니, 그림이 그럴듯해서 실어놨습니다. 자, 일단 고전 시가의 기본적인, 이게 수능 완성 또 시작이니까 기본적으로 독해할 때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들 확인합시다. 첫 번째로, 고전 시가 뭐 종류 장르가 많은데 우리 수능에 나오는 거는 시조와 가사만 나온다. 거의 99%. 그러니까 요 EBS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보면은 뭐 이것저것 많지. 뭐 고려가요, 향가 뭐 이것저것 많은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문학이라서 이제 오답 시비를 무서워하거든. 근데 이거는 한글로 적혀 있는 거니까 오답 시비가 비교적 적지. 자, 그 다음에 현대시와 다르게 주제가 다양하지가 않아. 거의 절반 정도는 자연 친화, 잘 모르면 자연 친화, 안빈낙도 하고 거의 같은 얘기지. 그 다음에 임금님께 충성 하는 애들은 주로 이제 임금님을 임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유배 갔을 때 많이, 평소에는 충성 잘 안 하지. 유배 가면, 감옥에 가면, 아, 임금이 소중하구나, 깨닫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주로 여성 화자 나와서 진짜 여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철의 송미인곡, 삼미인곡 같은 경우는 여성 화자이지만 그거는 이제 진짜로 사랑 얘기는 아니고 충성에 대한 얘기고, 주로 이제 뭐 항진이, 뭐 이옥봉 이런 식으로 진짜 여성들이 쓴 이런 작품들이 임그리움, 거의 3가지로 수렴된다. 표현법이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 베이스로 우리 고전시가 쪽에서는 영탄, 영탄이 뭐냐면은 이렇게 다자로 안 끝난 게 영탄법이야. 그러니까 그냥 다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서리, 옛날 사람들은 안 궁금한데 물어봐. 그래서 거의 서리, 이게 훨씬 많은 거고, 그 중에서 물어보는 거 나오면 서리법. 기타 잡것은 잠시 배제. 일단 머릿속엔 이거 2개. 자, 그럼 공부를, 고전시가 사실 해석의 문제. 아, 이게 도대체 고전시가의 모든 것, 이런 600쪽짜리 책을 사가지고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능은 어디까지나, 너 해석해봐라. 이게 아니라, 거기서도 역시 주제를 잘 뽑을 수 있니? 표현을 잘 뽑을 수, 결국 문제는 이거거든. 그래서 범위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기출, 보통 다른 문학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기출 94년부터 거를 쭉 다 봐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고전 시간은 94년 거부터 쭉, 그러니까 굳이 문제를 풀 필요 없고, 옛날 거는 그냥 작품들은 어차피 그 작품 경향은 똑같으니까. 자, 그럼 실전에서 특히 낯선 거, 우리가 고전 시간 보면 하나는 EBS, 하나는 낯선 거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EBS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얘네들은 현대시랑 똑같아. 머릿속에서 10초 내로 주제와 표현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자, 그럼 낯선 거는 일단 보기를 해결해. 어쩔 수가 없지. 특히 현대시는 한국말이니까 읽을 수 있는데 이건 아예 읽기도 힘드니까 보기를 얼른 쳐다보고, 출제자가 여기서 주제를 찾는다는 건지 표현을 찾는다는 건지 임그림을 찾는다는 건지 잠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서만 파악해가지고 문풀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낯선 거를 출제하면 출제자도 굉장히 부담이 커. 그래서 그놈을 이용하고 너무 까다롭게 한 글자 한 글자 해석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자, 마지막으로 고전 소설과 똑같은데, 하여튼 고전이라는 놈은 꿈, 여기도 나오지. 꿈을 이용해. 왜냐면 현실에서 안 되니까 자꾸 꿈 얘기를 하는 거야. 꿈속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안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만 갖고 잘 얘기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주로 천상계, 지상계 해갖고 하늘나라의 옥황상제가 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땅에 떨어진 선녀, 이게 이제 지상계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하면 고전 시가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뭐 내용을 얼마든지 길게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 작품 4개 갑시다. 뭐 별 얘기 없어. 실제 우리 수능은 당연한 얘기지만 얘만 나오지. 이거 현대어풀이는 나오지 않아. 자,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날 것 같으면 역시 꿈 얘기 나오지.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잖아. 그러니까 꿈속에서 발자국이 남으면 님의 집 창밖에 돌길이라도 다 무뎌질 거다. 돌길이 하도 밟아가지고 돌이 다 부서진다 그 얘기지. 그래서 과장법. 꿈길이 자취가 없으니 그를 슬퍼하느라. 근데 꿈길은 발자국이 남지 않아서 아쉽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임을 찾아가는 역시 맨 앞에 써놓은 임그리움하고 연결되는 작품. 간단한 시조. 그냥 달랑 3줄짜리니까 요건 평시조겠지. 자, 이번엔 길게 가면 뭐야? 가사. 민우룡의 금루사라는 별로 안 유명한 가사. 내용도 뭐 거의 똑같지. 자, 고전 시가에서 청조, 파랑새, 블루버드, 얘는 항상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놈. 근데 기쁜 소식은 안 오고 두견새만 슬피운다. 고전 시에서 두견새, 소쩍새는 한을 품은 새지. 그리고 cry 했으니까 감정이입, 동일시의 소재. 자, 여관 한등, 추운 등불 켜놓고 적막한데 온 가슴은 불이 난다. 이런 게 또 대조해요. 여기는 콜드, 여기는 핫 이거니까. 어쨌든 그리워서 온 가슴이 불이 난다. 여러분도 아마 모솔들은 경험을 못 해봤을 거고 연애를 좀 해본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 거야. 보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뜨거운 가슴. 이 불을 누가 끄겠느냐? 님이 아니면 끌 수 없다. 모솔 아닌 사람들은 알지. 이 병을 누가 고치겠느냐? 편작이라야 고칠 수 있다. 그 유명한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의사, 모든 병을 다 고쳤대. 자,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어떻게? 고사를 인용하여 한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지. 왜? 못 고치니까. 자, 짝사랑은 점점 깊어간다. 참 힘들지, 짝사랑. 역시 해본 사람은 알 거야. 무시말산 이님이야 허랑코도 박정하다. 자, 여기 적어놨는데 고전 시가에서 님이 나오면 그냥 남자면은 원망 가능. 왜 안 오냐? 보고 싶다. 근데 님이 아까 송민곡, 삼인곡 이것처럼 임금님을 나타내면 그러면 원망할 수 없지. 원망하면 죽지. 여러분도 원망한다 안 한다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고 여기는 그냥 사랑 얘기니까 당연히 너 왜 안 오냐? 안타깝다. 자, 밤 12시에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에 겨우 잠이 들었어. 아까 맨 앞에 했었지? 꿈 얘기. 점마에서 나비말. 그러니까 그냥 꿈속에서 달려가지고 옛길을 찾아가니 월태화영을 반가이 만나보고 천수만환을 역력히 하렸더니 벼고 소우성의 삼원이 터지니 그래서 빗소리 때문에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빗소리 같은 애들이 방해물이 되는 거지. 꿈속에서 사랑을 나누려고 했더니 또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했더니 빗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꿈에서 깼다.
그 꿈에서 깨서 봤더니만 별밖에 없다. 허허, 웃음밖에 안 난다. 너도 생각하면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말할 때 이 말씀을 다 얘기하면은 네 죄가 깊다는 거를 알게 될 것이다. 다시 생각해서 마음을 돌이켜 먹어라. 삼생의 수견을 저버리지 말게 하거라. 다시 사랑했으면 좋겠다. 됐고. 자, 이제는 가운데 중장이 긴 거니까 사설 시조. 내용은 어차피 똑같지. 자, 창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온 것 같아. 창문에 왠지 BTS가 보여. 근데 임은 아니오고 달이 떴는데 나무 이파리에 봉황이 내려와서 깃 다듬는 그림자다. 아, 나무 그림자였군. 젠장. 착각의 매개체. 모처라 밤일심한정 남 웃길 뻔하게라. 아, 쪽팔려. 그래서 해학적 마무리. 이거 왜 썼어? 임그리움. 달밤에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모습. 자, 이건 중장이, 가사 아니야. 중장이 엄청나게 긴 역시 사설시조. 작년 수특에도 있던 워낙 유명한 거지. 님이 온다고 그래서 저녁밥을 먹고 문에 나가서 그것도 달려갔어. 그래서 이마에다가 손 얹고 산을 보니까 뭔가 거무튀튀해. 그래가지고 신발 벗어가지고 뛰어갔다. 이게 작년 2021학년 이 1년에 스무트강에도 있던 건데 안여자 그것도 양반집 여자가 양말 벗고 버선 벗고 뛴다. 이런 거는 대단히 파격적인 행동. 지금이야 이제 특히 요새 같이 여름에 여자들이 샌들 신고 다니는데 이게 얼마 안 됐어. 우리나라 풍습은 딴 데는 괜찮은데 절대 맨발을 보여주면 안 돼. 그냥 조선시대 풍습이야. 그래가지고 맨발로 뛰어간다. 대단히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자, 하여간 이런 게 이제 곰비, 님비, 님비, 곰비, 뭐 천방지, 방거렁, 충창 이런 게 다 음성 상징어였지. 자, 그런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막 뛰어갔더니만 이런 젠장할 주출이 3대. 그러니까 어떤 그 앞에서는 오덕나무 그림자였고 여기서는 이파리였다. 이파리, 줄거리. 여긴 똑같네. 모처라 밤일심한정 남 웃길 뻔하기라. 해학적인 마무리. 자, 이건 그 유명한 이옥봉의 뭐 자술이라는 한시였고 뭐 얘랑 거의 내용 똑같지. 근래 안부는 어떠신가요? 말을 건네는 방식. 창문에 달 뜨면은 그리워요. 그리움을 심화하는 달. 꿈속에 넋이 자취가 있으면 해서 가정법 앤드 과장법. 문 앞에 돌길이 모래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그리움을 나타내는 얘기. 실제 인물이야. 그 조선 3대 여류시인 그러면은 허난설원, 그 다음에 이옥봉, 황진이. 이 세 명이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여자 시인 3명. 그나마 황진이는 뭐 아주 불행한 삶을 산 건 아니. 나름 그래도 전문직 여성으로서 뭐 이것저것 좀 누렸고 둘은 매우 불행했지. 여기 이옥봉 얘기 나오는데 이옥봉이 엄청 시를 잘 썼는데 그 조원이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나 너 사랑하니까 너랑 너 세컨드가 되겠다. 웃긴 여자야. 지가 직접 세컨드가 되겠대. 근데 이놈도 웃겨. 좋아. 너 내 세컨드 되는 건 좋은데
네가 시 잘 쓴다며. 너 너무 잘 쓰니까 앞으로 시 쓰지 마. 내가 쪽팔려. 나보다 잘 쓰면 내가 창피해. 그래가지고 시 안 쓰기로 하고 세컨드가 돼. 그러다가 어느 날 몰래 시를 썼는데 걸려. 그래갖고 쫓겨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혼당해요. 어이없는 이유로 이혼당한 시를 썼다고 이혼당한 최초의 여자가 아닐까. 허균도 비슷하게 친구가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그 뒤로 시를 안 썼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불행한 사람들. 난설한 언니도 뭐 27, 8에 자살할 때까지 이 언니는 뭐 절필은 하지 않았고 몰래 몰래 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임그림에 대한 고전시 쭉 한번 읊어봤고 첫 시간이라 고전시를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이야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좋댔구만.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합니다.